예, 10장입니다. 10장에 포인터 2죠. 자, 1절에 매개변수 전달 기법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x와 y 값을 2배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x, y 값이 20이 찍히게 만들어야 되네요.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자, 프로그램은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 프로그램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수의 매개변수 전달 기법을 다루는 문제 이게 있죠. 자, 일단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었는데 어떻게 선언됐습니까? 인테자 x void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함수의 원형을 봐도 우리는 뭐야? 첫 번째 함수 x는 반환값이 인테자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함수 y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void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인테자 xy에 10 넣어놓고요. 자, 자, x라고 하는 변수는 인테자 변수네요. 10이 들어있고, x는 x의 x 값으로 호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x는 x 함수를 부르는데, 그 함수 안에 매개변수를 뭐를 넣어줄 거냐? x 값을 넣고, 이 함수의 결과를 뭘로 받아라? x 값으로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테자, 반환값이 인테자고요. x, 가로 열고, 인테자, 뭘로 해야 될까요? 이때, 인테자. 이 변수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요 밑에, return x 곱하기 2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 x라는 변수로 썼구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x여야 돼. 얘가 y면 이것은 에러죠. 오류죠. 왜냐하면 x값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x값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오류가 됩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메인 함수의 x값과 x에서 쓰는 x값은 이 x값이 전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죠. 그래서 당연히 인테자는 뭘로 받아야 된다? x. 이거를 A로 받을 수 있죠. A를 받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A 곱하기 2가 되면 되죠. 근데 지금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고 이미 return x 플러스 2가 제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x로 써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x 곱하기 2 하면 결국엔 뭐가 리턴이 돼요? 20이 리턴이 돼서 x 값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0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번에 y 값을 2배로 만들려고 하는데 y라고 하는 값을 2배로 만드는 함수 얘는 뭐가 돼 있어요? y는 뭘로 돼 있어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만 호출하면 돼요. 그런데 y 값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 리턴된 왜냐면 xy 값을 여기에서 찍죠. 함수에서 찍는 호출된 함수에서 xy 값을 찍는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찍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찍으니까 그 값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리턴 값이 없단 말이죠. 지금 주어진 함수가. 그러면 뭘로 받아야 될까요? 그놈을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서 포인터 변수로 호출을 해야 되겠다. 즉 변수의 주소로 호출해야 되겠다. y값은 10이 들어있는데요. 자, y의 주소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 이놈이 받을 때에는 반드시 뭘로 받아야 된다? y에서는 인테자 뭘로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되죠. 그럼 왜 포인터 변수 y가 됐어요? 이 밑에서 보니까 포인터 변수 y는 포인터 변수 y 곱하기 2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포인터 변수를 2배로 만드는. 자, 이 포인터 변수 y는 뭘 가르쳐요? y의 주소를 받았으니까 y를 가르치죠. 그럼 y 값은 얼마가 됐어요? 10은 10 곱하기 2에서 20이 돼서 y 값이 20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뭐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전달 기법이에요? 값에 의한 호출. 값을 복사해주면 끝이에요. 그죠? 이 call by value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y는 주소를 넘겨줬어요. call by reference죠. 주소를 넘겨줬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놈을 포인터로 받아서 그 포인터 값을 변화시키면 실매개 변수, 형식매개 변수, 즉 형식매개 변수의 값이 변화되면 실매개 변수의 값도 같이 변화되는 이것을 우리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 y 값이 포인터 값이 변하니까 실매개 변수 y 값이 같이 변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x, y 값이 어떻게 지켜요? 10, 20이었는데 다 2가 곱해진 결과, 즉 20, 20이 찍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 가로를 넣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가로에 어떤 답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생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은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서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없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봐라.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기 올려놨습니다. include 돼 있고요. judge라고 하는 그 판단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큰 놈을 판단해주고 그 결과값은 뭐 인테자네요.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main 함수에서요. 자, 인테자 big, small 두 개를 선언했고 small에다 20을 넣고 big에다 10을 넣었어요. 그래 놓고 저지를 불렀어요. 스몰과 빅을 가지고. 스몰은 20이고 빅은 20일 텐데요. 그래서 이 부른 다음에 결과를 찍어봤어요. 작은 수, 큰 수. 스몰, 빅을 찍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책에 작은 수가 20, 큰 수가 10이 나왔어요. 사실은 스몰 빅에다가 어떠한 값을 주든지 간에 스몰에는 뭐가 찍혀 작은 값이 들어가고 빅에는 큰 값이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그대로 그냥 20, 10이 됐어요. 자, 젖지라는 함수를 가서 보니까 젖지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테저 템프를 선언했고요. 자, 스몰 빅으로 매개 변수를 받았고요. 자, 스몰이 빅보다 크면 어떻게 했어요? 두 값을 바꿨어요. 템프에다 빅을 넣고 빅에다 스몰을 넣고 스몰에다 템프를 넣어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만 바뀌었어요? 함수에서만 바뀐 거죠. 함수에서 이 자체 내의 변수들만 바뀐 거죠. 여기서 큰수 작은수를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와서 찍을 때는 뭐예요? 이 큰수 작은수 스몰 빅에 이 스몰 빅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 얘와 얘는 다른 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집에도 숟가락이 있고 이쪽 집에도 숟가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 집에 엄마 숟가락 아빠 숟가락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 집에 엄마 숟가락 아빠 숟가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지역 변수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에서는 바뀌길 바랬는데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작성해라.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를 코멘트 처리를 하고 다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를 코멘트 처리를 하고 밑에 가서 다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면 다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면 자, 이번에는 뭐야? 함수를 이렇게 선언했어요. 인테자 저지하고 포인터 변수로 선언했어요. 그죠? 원형에는 변수의 이름까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테자의 포인터 변수다. 자, 메인에서 역시 빅, 스몰 해놓고 스몰에 20, 빅에는 10 이렇게 놓고 저지를 부를 때 포인터 변수니까 주소값을 가지고 불러야 되겠죠. 스몰과 빅 값을 가지고 부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찍었죠. 다른 건 똑같죠. 자, 저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로 역시 받아야 되겠죠. 스몰과 빅으로 받아도 되고 다른 변수로 받아도 되지만 그대로 받았습니다. 템프 해놓고 똑같이 스몰이 빅보다 크냐 이때 다 포인터 변수를 써서 뭐예요? 실제 이 값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이 빅보다 크냐 크면 어떻게 해라? 바꿔라. 이때 바꿀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포인터 변수를 썼기 때문에 그 값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불렀던 이 주소 값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옆집에 있는 숟가락,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집게 바뀌면 옆집도 가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작은 수 10, 큰 수 22 이런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수와 자, 교재를 보십시오. 연산자를 입력받고 사칙 연산 함수를 호출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오퍼레이션 함수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올려놨는데요. 프로그램을 가서 보니까 void operation 이렇게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어 있는데요. 자, 변수가 두 개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정수를 입력받고 캐릭터로 오퍼레이션 즉 사칙 연산 중에 어떤 거를 선택했냐 이제 요거를 입력받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값의 포인터네요. 더블 값의 포인터를 또 매개 변수로 하나를 가졌어요. 사칙 연산의 결과를 반환해 주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쓴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x, y를 선언했고요. 캐릭터 op를 선언했고요. 더블 리절트 즉 두 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결과값은 더블 값으로 리턴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놓고 printf 두 수와 연산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scanf %d %d %c 해가지고 세 개의 이 변수 값을 입력받았네요. 자, 입력받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정수와 하나의 오퍼레이션 값을 문자로 입력받고요. 자, 그놈을 가지고 어떻게 불렀어요? x, y, op를 가지고 오퍼레이션 함수를 부릅니다. 함수를 부르고 결과를 뭘로 받았어요? result로 받았어요. 결과를 result로. 물론 이제 이것은 결과를 return 값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함수의 원형에서 이미 선언되었었기 때문에 result를 가지고 호출한 거죠. result는 뭐예요? 더블 값의 주소예요. 더블형의 주소, 리절트. 초기화되어 있지는 않죠. 주소만 가지고 이제 변수는 선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프로그램의 결과를 찍을 때 이렇게 나눴네요. 오퍼레이션이 나누기면 실수로 그대로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수겠죠. 두 정수의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정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수값 뒤에 점 0이 붙어 있겠죠. 점 0이 붙은 것을 인테저 값으로 형변환을 해서 찍어라. 형변을 해서 그래서 포맷도 %d로 줬고요. 실수는 LF로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포맷으로 줬고 얘는 정수 포맷으로 줬고 자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에 가보면 오퍼레이션 인테저 x, y 캐릭터 오피 더블 포인터의 값 리절트로 받았어요. 자 그래놓고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위치 오퍼 OP 하면 되겠네요. 그죠?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서 OP가 플러스. 이때 스위치 케이스문이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경우에. 그죠? 이걸 if문으로 쓰려면 좀 지저분해지죠. if 플러스이면 else if 마이너스이면 else if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간단히 스위치 케이스문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if문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자, OP 해가지고 케이스 플러스이면 result는 x 플러스 y를 해서 결과로 리턴을 해라. 브레이크. 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나누기를 해라. 그죠? 나누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플로에트를 갖다가 형변환을 했어요. 결과값은 물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 빼기 정수 더하기는 정수끼리 더해서 결과값을 줄 때 그놈이 뭐니까 리절트가 더블0이니까 점 0을 붙여서 주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x만에 플로에트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x 나누기 y를 뭘로 합니까? 정수 나눗셈으로 하면 10 나누기 4면 3.3333이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숫자를 먼저 실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수 나누기 정수는 얘를 실수로 바꿔서 나눗셈으로 하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이 돼서 그 결과를 더블형의 리절트에 집어넣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완성이 됐으니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수와 연산자를 입력하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3, 5, 나누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의 결과는 3 나누기 5는 0.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엔 정수만 다른 거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3, 5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5, 15 이렇게 정수의 결과 15.0이 아니고요. 정수의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프로그램에 이 오퍼레이션 함수를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 배열이죠. 포인터 배열, 포인터를 쓴 배열에서 1번 문제, 다음은 배열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ARR 프린트와 배열의 내용을 거꾸로 출력하는 리버스 프린트 문장이다 이거죠. 이 문장이다. 자, 프로그램에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주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먼저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함수의 원형을 선언했죠. 리버스 하나는 포인터 변수, 하나는 일반 변수를 썼네요. 자, 인테저 ARR 프린트 역시 마찬가지. 하나는 포인터 변수, 하나는 일반 변수. 자,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선언했어요. 1, 2, 3, 4, 5. 그럼 실행 결과를 보니까 배열 내용 1, 2, 3, 4, 5를 찍고 배열 리버스 5, 4, 3, 2, 1을 찍었네요. 그리고 구장에서 한번 배열이 아니라 문자열을 거꾸로 찍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자, 그때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는 없는 거죠. 프로그램은 없는 거고요. 자, 일단 인테자 사이즈 해놓고 사이즈 오브 ARR 나누기 사이즈 오브 인테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배열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부분이죠. 배열의 크기를 현재 물론 5라고 이제 단정할 수도 있지만 이 배열을 가지고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냐를 실제 크기,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얼마냐를 구하려면 사이즈 오브 ARR은 뭐예요? 이 배열의 전체 크기인데 그 크기가 뭘로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뭐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바이트 수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바이트 수.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 코멘트 처리했는데 자 이래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자. 자 바이트 수가 얼마가 찍혔어요? 20이 찍혔어요. 배열의 크기는 그죠? 배열의 크기가 20. 즉 뭐예요? 인테자 배열이 5개의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4 곱하기 5에서 20이 된 거죠. 그러면 크기는 얼마예요? 사실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size of ARR하고 슬래시 나누기 size of 인테자는 4바이트죠. 4죠. 20 나누기 4니까 결국 5가 돼. 사이즈는 5가 되죠.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자동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을 쓴 거죠. 그죠? 사이즈에 5를 배정해도 되지만. 자, 그래 놓고 메인 함수에서 뭐예요? 배열의 내용을 찍어라. 이 줄을 찍고요. 그 다음에 ARR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배열의 내용이 그대로 찍히는 함수다. ARR 프린트는 뭐예요? 자, ARR은 뭐예요? ARR은 배열의 주소니까 배열의 이름만 가지고 그대로 가져도 되죠. 그죠? 배열의 이름을 이게 자체가 주소니까. 그다음에 사이즈는 뭐예요? 그냥 5예요. 5. 이걸 가져가니까 이걸 뭘로 받아야 돼요? 주소를 포인터로 받았고 사이즈 5로 복사를 해왔고 그리고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0부터 4니까 5개의 요소를 돌아가겠죠. 자, %d 그대로 찍으라는 얘기죠. 이건 별거 아니죠. 자, 이제 포인터 연산 ARR 플러스 i의 값을 찍으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의 요소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배열을 리버스, 즉 역순으로 찍어라 리버스 함수로 호출했어요. 똑같이 호출할 때에도 뭐예요? 배열의 이름, 배열의 주소와 크기를 가지고 리턴을 호출을 했고요. 자, 역시 리버스 함수도 배열을 뭘로 받아요?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되고 사이즈로 받았죠. 자, 거꾸로 찍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찍는 건. 그죠? 거꾸로 i의 사이즈 마이너스 1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준 것은 아까 문자열에서 9장에서의 문자열은 마이너스 2를 해줬는데요.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 2를 해줬어요? 문자열은 뒤에 널 문자가 붙지만 그죠? 일반 배열은 널이 붙지 않죠. 일반 정수 배열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준 이유는 뭐예요? 첨자와 크기의 차이 때문에. 그죠? 크기는 1부터 시작하지만 첨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i는 5 빼기 1이니까 4부터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죠. i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뭐예요? ARR 플러스 i. 4를 하니까 ARR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니까 플러스 i가 4가 되니까 다섯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찍고 다시 올라가면 i가 줄으니까 이번에는 i가 4에서 3으로 줄으니까 네 번째 요소를 찍고 세 번째, 두 번째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찍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배열의 처음의 내용은 1, 2, 3, 4, 5 찍힐 거고요. 리버스된 내용은 5, 4, 3, 2, 1 이렇게 찍힐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꼭 실행시켜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책을 보십시오. 다음은 5개의 열로 구성된 1차원 행렬 2개를 입력받아서 행렬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렬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array input 함수, 행렬의 내용을 출력하는 array print ARR print 함수, 2개의 행렬을 이용하여 합을 구하는 매트릭스 합 함수를 완성하세요. 이래 놓고 실행 결과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 행렬을 입력했어요. 1, 2, 3, 4, 5. 자, B 행렬을 입력했어요. 120,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결과 행렬의 합 이렇게 찍고요. A 행렬을 찍고 B 행렬도 찍고 A 플러스 B 행렬도 찍는 이러한 결과를 출력해달라 이거죠. 자,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는 다 짜져 있고요. 뒤에 3개의 함수, 즉 ARR input 함수, ARR print 함수, ARR 매트릭스 합 함수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프로그램을 먼저 보니까 이렇게 상수를 선언했네요. 사이즈는 5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이제 샵 디파인에서 상수로 선언해 버렸어요. 뭐 구하지는 않았고요. 아까처럼. 자,
앞에 문제처럼 이제 뭐 사이즈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연산, 사이즈 오브 연산을 쓰진 않았고 그냥 사이즈를 고정시켜 버렸네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함수 ARR input. 자, 인테자의 포인터를 받았고 프린트도 포인터를 받았고 합도 포인터를 받았는데 3개죠. 그러니까 2개의 입력과 그 합을 구한 행렬을 나타내기 위해서 3개의 매개 변수를 받은 것 같죠? 자, 인테자 배열, 매트릭스, 사이즈 크기. 자, 인테자, 매트릭스 R. 그래서 A, B, R 3개. 매트릭스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R 3개를 선언했죠. 자, A 행렬을 입력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 array input 매트릭스 A. 자,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만 배열의 이름이 주소니까 그대로 호출을 하면 당연히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A 행렬 입력, ARR input 불렀고요. B 행렬 입력, 매트릭스 B 해가지고 B 행렬 입력 받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입력이 다 끝났으면 매트릭스 합을 구해라. 그래서 매트릭스 A와 매트릭스 B를 가지고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매트릭스 R로 받겠다. 그 얘기겠죠. 자, 받았어요. 받고 나서 결과 행렬 합 이 한 줄을 찍고 그 다음에 A 행렬을 찍기 위해서 ARR 프린트 매트릭스 A를 불러서 찍었고요. B 행렬을 찍기 위해서 매트릭스 B를 갖고 ARR 프린트를 불렀고요. A 플러스 B 행렬의 합을 찍기 위해서 매트릭스 R을 가지고 불렀어요. 매트릭스 R에는 당연히 이 매트릭스 합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A, B를 더해서 R에다가 저장을 해놨겠죠. 그런 함수를 지금 짜란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입력받는 것은 간단하죠. 자, ARR input은 인테자 ARR로 받으니까 이것은 이제 배열의 주소죠. 이제 배열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i는 0부터 i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선언됐어요? 자, 제일 앞에 상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에서 다 쓸 수 있죠. 자, 사이즈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scanf %d에 ARR i에 집어넣어라. 스캔이니까. 그죠? 스캔이니까 요것이 가리키는 값에 %t 정수값을 입력해서 집어넣어라 그 얘기죠. 자, 이것을 포문을 다 돌고 나면 뭐야? 5개의 scanf가 수행이 되어서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고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자, 출력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테자 역시 매트릭스를 가지고 호출이 될 거고, 자, 출력할 때는 요놈을 먼저 찍고, 그죠? 요놈을 먼저 찍고, for i는 0부터 i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4자리로 찍네요. 10진수를 4자리로 찍고 그 다음에 그놈을 그 안에 배열의 내용을 찍는 거죠. 마지막에 가로 닫는 거 찍는 거고요. 그리고 줄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입력하고 출력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합을 구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자, 포인터로 다 써서 이것은 다 포인터죠. 역시 자, 그래 놓고 인테자 i 여기 뭐 이게 왜 붙었나요? 인테자 i, for i는 0부터 i가 사이즈보다 작을 i++.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매트릭스 r 플러스 i에다가는 매트릭스 a 플러스 i의 값과 매트릭스 b 플러스 i의 값을 더해서 결과에 집어넣어라. 간단하네요. 그죠? 행렬의 합을 구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뭐야? 인덱스죠. 그 배열의 주소에 i를 더하면 포인터 연산이 되기 때문에 사식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 2개의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서 집어넣어라.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배정문이죠. C 언어에서 배정문. 똑같이 이렇게 썼죠. 이제 헷갈리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헷갈리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얘도 스타 매트릭스 R 플러스 I인데 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에다가 얘는 뭐를 의미해요? 이 배정문의 오른쪽에 쓰였으니까 R-value라고 부르고요. 배정문의 왼쪽에 쓰일 때를 L-value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제 이 C 컴파일러에서도 이제 L-value, R-value라는 말을 에러 메시지를 낼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매트릭스 R의 I번째, 매트릭스 R 플러스 I번째 위치에다가 매트릭스 A 플러스 I번째의 값과 매트릭스 B의 I번째의 값입니다. 값을 더해서 집어넣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혼란스럽긴 한데요. 자, 배정문의 왼쪽은 무조건 뭐를 의미한다? 위치, 그릇을 의미한다. 오른쪽은 무조건 뭐를 의미한다?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한다. 값을 계산해서 위치에 넣어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실행해 보면 A 행렬 입력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1
2, 3, 4, 5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비행열 입력해라. 그러면 비행열은 거꾸로 99, 88. 아이고야, 제가 리턴 키를 치면 안 되는데 77 해볼까요? 66, 55. 뭐 리턴 키를 쳐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A행열 1, 2, 3, 4, 5 찍었고요. B행열 99, 98 이렇게 찍었고요. C행열, A 플러스 B행열은 100, 90, 80, 70, 60. 자,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꼭 다 프로그램을 타이핑해서 함수를 작성을 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3절의 1번. 다음은 입력받은 10자리 이하의 단어에 포함된 특정 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10자리 이하의 단어를 입력하면, student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된 단어에서 찾고자 하는 영문자, t자를 쓰면, t자의 개수는 12개이다. 이렇게 이제 2개이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프로그램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프로그램을 볼까요? 자, length라고 하는, len이라고 하는 상수를 선언했죠. 10으로 선언했고요. 자, 함수의 원형을 선언했네요. find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의 포인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받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을 받고 하나의 문자를 받아서 이 문자열 속에 이 문자가 몇 개 있는지는 인테저 값으로 반환하는 이러한 함수 같습니다. 현재로 보기에는. 자, 메인 함수에서 character str length, 그래서 이제 10자리의 이제 배열을 선언했죠. 10자리의 문자 배열. 이 length는 이제 문제에서 10자리 이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했죠. 그 다음에 character instr, 찾아야 될 문자를 입력할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10자리 이하의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10자리 이하의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입력하고 scanf로 %s로 받았죠. 문자열로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str로 받으면 되죠. 여기다 and 기억 붙일 필요가 없죠. 자체가 주소이니까. 그러면 이 배열에다가 문자열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문자 배열에. 자, 그런 다음에 f-flush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이것은 이제 문자열을 입력하고요. 리턴 키를 치게 되는데 그 리턴 키가 다음 입력에 요 입력이죠. 다음 입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입력 버퍼에 있는 이게 표준 입력 stdin이니까 키보드죠.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모든 문자를 다 버리는 거예요. 플러시 시켜 버리는 거죠. 플러시 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엔터 키 같은 경우를 이제 없애버리려고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엔터 키를 치게 되니까 그 엔터 키마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단어에서 첫 번째 영문자를 찾고자 하는 영문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이것은 %C로 받았고 그놈은 어떻게 해요? 기본 자료형이니까 캐릭터니까 instr 그대로 instr만 적어주면 안 되겠죠. instr에 주소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변수 자체가 주소값을 가지는 배열이나 뭐 이런 이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nd instr 이것이 이제 박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str, 두 번째 박스는 and instr. 얘는 and를 안 붙여도 되고 얘는 and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은 결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 C는 문자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 개수가 뭐예요? instr이니까 이 문자열 중에 뭐 T 문자의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instr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문자를 찍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박스로 되어 있죠. 자, 함수를 호출할 때 뭘 갖고 호출할 거냐 하고 보니까 fin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뭘로요? str은 뭐예요? str은 캐릭터의 배열이니까 주소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얘는 뭐예요? instr. 얘는 주소를 쓸 이유가 없죠.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instr로 가져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람이 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find라고 하는 함수를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어요. 자, find 함수는 캐릭터의 배열로 받았고, 캐릭터로 받았고. 자, 찾아야 되죠. integer I, cnt 0. 그래 놓고 i는 0부터 i가 length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10보다 작을 때까지 i++. 그래 놓고 if, str 플러스 i, str 플러스 i, 맨 처음에 제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죠. 그죠? str이면, 이제 i가 제로니까, str 플러스 i니까, str의 첫 번째 문자의 값이, 그죠? 첫 번째 문자의 값이 instr이면, instr은 뭐예요? instr이면, 찾고자 하는 문자죠. 그 문자이면, 카운트의 값을, cnt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래서 포문을 다 돕니다. 언제까지? length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 문자는 뭐예요? str 플러스 1이니까, 즉, 포인터 자체의 연산이니까, 다음 문자로 가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자로 가죠. 그 다음 문자가 또, 찾고자 하는 문자이면,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문자가 있을 때에만 cnt 값은 증가되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뭐야? 포문이 다 들고 나서 cnt 값을 반환하면 그놈은 어디로 와요? 요 놈으로 오는 거죠. 요 놈으로 오는 거죠. 요것의 결과죠. 자, 항상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해요? 함수의 호출의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 리턴문에 의해서 리턴된 값이죠. 그리고 그 함수는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인테저 값을 리턴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10자리 단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UNIVER SITY, University 해볼까요? 10자 10자 됩니까? 예, 딱 10자네요. UNIVER SITY. 엔터 치겠습니다. 자, 찾고자 하는 문자, I 문자, I.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잘 보세요. 자, I 문자의 개수는 2개라고 나오면서 debug error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에러일까요? 자, 보니까 stack around variable str was corrupted 이렇게 나왔어요. corrupted. 넘쳤다 이 얘기죠. 그죠? str은 뭐죠? str, 캐릭터의 배열인데 이게 왜 넘쳤을까요? 제가 문자를 10개짜리를 넣어서 그래요. 그죠? 10개짜리를 넣어서 그래요. 그 무슨 이야기일까요? 10개짜리를 넣었는데 자, 어떻게 된다 그랬다? 문자 배열에 문자열을 저장할 때 문자열의 가장 끝에는 뭐를 집어넣는다? 널 문자를 집어넣는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0개 뒤에 널 문자를 넣으니까 11개가 되잖아요. 그럼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꼴이 되죠. 그래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실행 에러가 났어요. 물론 결과는 나왔지만. 그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좋다. 그러면 UNIVERSIT까지만, 그죠? T까지만 저장하고, 자, 여기서 뭐를 찾아라? I를 찾아라. 자,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그죠? 자, 항상 배열을 쓸 때, 문자 배열을 쓸 때는 뒤에 널 문자가 붙는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 사이즈를 고려를 하셔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은 20자리 미만의 단어를 입력하여 단어의 길이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 랭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실행 결과를 보니까 20자리 미만의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유니버시티 입력했더니 입력된 단어의 문자 수는 10개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20자 이내라 그랬으니까 랭스를 상수를 선언했고요. 20.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인테저 랭스 캐릭터 문자 배열을 주면 포인터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놈의 길이를 인테저 값으로 반환하겠다라는 함수입니다. 자, 캐릭터 str length라고 하는 문자 배열을 선언했고요. 단어를 입력하세요. scanf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놈을 부르면 되겠죠. 그놈을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부른 결과를 찍었죠. 단어의 문자 수는 얼마다. 자, 역시 문자 len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인테저 값을 반환해야 되겠고요. 자, 인테저 I, cnt 매개 변수는 당연히 문자열의 배열로 포인터로 받았고요. 자, i는 0부터 i가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20보다 작을 때까지 i++ 돌면 되고 if 뭡니까? if str 플러스 i가 \o 이거 뭡니까? 널 문자냐? 널 문자면 브레이크를 하죠. 이제 문자열의 가장 끝에 널 문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널 문자가 아니면 카운트 값만 하나 증가시켜라.
그렇죠? 카운트 값만 하나 증가시켜라. 뭐 문자 개수를 세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떠한 단어가 들어오든지 그 개수를 다 세고 마지막에 널 문자가 되면 카운트 값은 증가되지 않죠. 바로 브레이크 하니까 뭐를 빠져나간다? 브레이크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return CNT를 수행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죠. 자,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0자리 미만의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뭐를 할까요? 뭐 SEOUL 하고 입력하면 입력된 단어의 수는 5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 다음은 10자리 미만의 숫자를 입력해서 0에서 9까지 숫자가 몇 개씩 입력되었는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자, 문제가 주어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이라 그러면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이제 빈칸을 채우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빈칸을 정확하게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3번 문제 실행 결과 책을 보니까 뭐 98, 93, 92, 17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0의 개수는 0, 1의 개수 1, 뭐 이렇게 쭉 9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박스가 프로그램에 보니까 문제 보니까 3개가 있네요. 자, 3개의 박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죠. 자, 일단 10개 미만의 숫자라 그래서 상수 랭스를 10으로 전환을 했고요. 자, 인테자 카운트 넘버. 이것이 이제 함수의 원형인데요. 이게 이제 개수를 출력하나요? 하여튼, 보죠. 카운트 넘이라는 함수는 캐릭터의 배열, 캐릭터의 포인터를 받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캐릭터형의 문자 배열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자, 인테자 메인 함수에서 역시 이제 캐릭터 strlength라고 하는 크기 10인 문자 배열을 선언했고요. 자, 인테자 카운트,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무슨 변수입니까?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로 선언했고요. 인테자 i 해놓고 10자리 미만의 숫자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했어요. 숫자를 입력했더니 %s 하고 str로 받았고 카운트 넘을 str 가지고 불렀어요. str은 뭐예요? 캐릭터의 배열입니다. 숫자, 인테자의 배열이 아닙니다. 숫자를 입력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된 것이 문자의 배열. 그러니까 이제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입력하세요. 그 입력하면 실제 찍는 건 어디서 찍는다? 카운트 넘에서 찍는다. 이 얘기죠, str. 자, 카운트 넘에 가니까 뭘로 당연히 바뀌었어요? 문자 배열을 가지고 불렀으니까 문자열 포인터를 가지고 받았고요. 자, 새로운 배열, 카운트라고 하는 배열, 10개짜리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해서 새로운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배열을 생성을 했고요. 인테자 i, idx를 선언했고요. 자, for i는 0부터 i가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 이래놓고 if 별 str 플러스 i가 백슬래시 오니까 널 문자이면 form은 끝내라 이거죠. 즉 끝이면 문자열이 끝까지 다 갔으면 이제 10까지 반복하면서 문자열이 끝이 왔으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idx 요게 박스인데요. idx에다가는 그 문자가 idx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해 놓고요. 카운트는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9죠. 그죠? 그러니까 제로가 몇 번 나왔냐를 제로 번째 요소의 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하겠다 그 얘기예요. 1이 몇 번 나왔냐는 얘기는 인덱스가 1일 때의 숫자. 맨 처음엔 제로로 다 세팅을 해놓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읽을 문자가 뭐냐라는 걸 판별을 해야 되죠. 0,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래놓고 그 숫자에 해당되는 카운트 배열에 그 숫자에 해당되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8이 나왔으면 8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8번째 인덱스 값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이면 그 다음에는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인덱스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죠. 그 인덱스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for i는 0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문자열의 배열이니까 문자열 첫 번째 문자 i가 제로니까요. 첫 번째 문자의 값을 가져오면 이 값은 얼마일까요? 0, 1, 2, 3, 4, 5, 6, 7, 8, 9일까요? 아니죠. ASCII 코드 값이죠. ASCII 코드 값. 자, 아마 ASCII 코드의 숫자 0, 1, 2, 3, 4, 5, 6, 7, 8이 50부터 시작하나요?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50이 되면
idx에다 50을 넣으면 카운트 50에다가 50번째가 없죠, 지금. 그죠? 10개밖에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ASCII 코드 값 빼기 제로의 ASCII 코드 값을 한 거야. 제로 ASCII 코드 값을 한 거예요. 숫자 0의 ASCII 코드 값. 그러니까 ASCII 코드 값에서 ASCII 코드 값을 빼니까 뭐예요? 인덱스가 나와버리죠. 인덱스가. 그죠? 인덱스가 나올 수 있죠. 그 숫자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가 예를 들어 5면 숫자 5 값의 ASCII 코드 값이 55다. 그리고 숫자 제로가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제로가 50이다. 그래서 50, 51, 52, 53, 54, 55니까 그럼 6이 되겠네요. 6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5가 ASCII 코드가 54다. 그죠? 그럼 54 빼기 5가 50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IDX 값이 4가 돼. 그럼 IDX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IDX에 4가 들어가면 그것은 5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5번째 요소.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증가되는 거죠. 그 값 자체가. 만약에 제로다. 제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str 플러스 i의 값이 제로니까 제로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값이 50이다. 그죠? 그럼 50 빼기 5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값이 50이다. 50 빼기 50 하면 제로니까 IDX는 제로가 돼서 제로번째 인덱스의 값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이 포문은 하나의 포문인데요. 내포된 포문이 아니고 다 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슬래시 5 널 값이 나올 때까지 다 돌고 나면 10개의 배열에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이 증가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그 값을 여기서 그냥 찍은 거죠. 단순히. 그죠? 그 값을 찍은 거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121234 8787 이렇게 해볼까요? 12123487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둘, 넷, 여섯, 여덟, 10개를 제가 또 넣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죠. 자,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실행은 됐지만 그 다음 포문이 돌아서 백슬래시 5가 안 나왔기 때문에 랭스의 크기가 이제 10까지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둘, 넷, 여섯, 여덟, 10개를 넣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다시 9개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1212 7890 이렇게 넣으면 자 112니까 1의 개수 이렇게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이제 중요했던 것은 뭐다? 이제 배열이 문자로 선언됐다. 이걸 뭐 인테저로 선언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인테저 배열로 선언하면 이제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는데 문자 배열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덱스 값을 구할 때 문자 배열의 값에서 0의 ASCII 코드 값을 빼주는 게 이제 포인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또 풀어봤습니다. 예, 이제 4번 문제죠. 4번 문제. 다음은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여 두수 사이의 전체의 합계를 구하는 sum total. 그다음에 두수 사이의 전체의 짝수 합계를 구하는 sum even 함수. 두수 사이의 전체 합계 아니라 홀수의 합계를 구하는 sum odd 함수. 이렇게 함수가 3개가 있고요. 그걸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메뉴를 출력하는 print 메뉴. 함수. 그 다음에 시작값하고 종료값을 조정해야 돼요. 시작값이 항상 작아야 되니까. 혹시 이제 거꾸로 들어올 수도 있죠. 첫 번째 값과 끝나는 값이 거꾸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두 값을 바꿔주는 수합 함수. 그래서 함수가 모두 5개네요. 자,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일단 5개입니다. 5개의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sum total, sum odd, sum even. 요 3개를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테저 똑같죠? 포맷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수합 함수는 반환값은 없으면서 2개의 값을 바꿔주는 함수. 그다음에 프린트 메뉴는 2개의 숫자를 포인터로 받아들이네요. 포인터를 받아서 사용되는 함수. 자, 그럼 메인 함수를 먼저 가보자. 메인 함수에서 가장 먼저 선언된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자, 이것이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죠? 자, 인테저, sum이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고, 인테저, 2개의 매개 변수, 인테저를 가지고 있다. 함수 포인터죠? 앞에, 함수명 이름 앞에 포인터를 붙였습니다. 인테저 메뉴 스타트 파이널.
세 개의 정수를 선언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메뉴, 프린트 메뉴 해서 뭘 불렀어요? 스타트와 파이널. 스타트와 파이널은 뭐예요? 그냥 인테자 값이에요. 그죠? 인테자 값. 이 인테자 값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죠? 인테자의 주소를 가지고 프린트 메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가지고 불렀으니까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에서 이 값을 뭘 설정을 하면 요 스타트 파이널의 값이 들어가겠죠? 자, 프린트 메뉴에 갔더니 그걸 뭘로 받았어요? 스타트와 파이널 포인터로 받았어요. 그래 놓고 인테자 메뉴하고 이제 로컬 변수 선언하고요. 자, 메뉴를 쭉 뿌립니다. 메뉴를 뿌리고 메뉴 선택해라. 그래서 엔드 메뉴로 받죠. 이제 이건 지역 변수니까요. 엔드 메뉴로 받아서 메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3 사이의 숫자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시작값을 입력해라 하고 스캔F를 하죠. 그래서 스캔F를 스타트로 받아요. 이게 왜 스타트예요? 엔드 기호가 왜 안 붙어요? 포인터니까요. 포인터 자체가 주소니까 %d 값을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럼 스타트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메인의 스타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이 세팅이 되는 거죠. 옳지. 그러면 스타트에 집어넣었어요. 자, 파이널 집어넣어라. 종료가 파이널 집어넣었어요. 근데 스타트 파이널이 이게 작고 이게 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꾸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는 거죠. 엔드 스타트가 엔드 파이널보다 크냐? 스타트가 즉 앞에 먼저 시작값이 종료값보다 크냐? 크면 어떻게 해라? 수합해라. 수합을 할 때 스타트와 파이널을 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이때 스타트는 뭐예요? 이미 주소예요. 포인터 값이니까 스타트는 주소죠. 파이널도 뭐예요? 주소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불러라. 그러니까 당연히 수합해서 받을 때에는 인테자, 스타트, 별표 스타트, 별표 파이널로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주소로 불렸으니까요. 그래 놓고 인테자 템프 해놓고 템프 이 앞에 이게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교재 보니까, 교재, 이 부분이 사실은 밑에 선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인테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인테자. 수압도 받는 게 포인터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압도 이제 이걸로 책이 잘못됐네요. 이 부분 이제 에러는 아닙니다. 이게 컴파일 오류는 아닌데 왜냐하면 밑에 원형을 선언했고 밑에 다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류는 안 나는데 원형을 이렇게 선언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압 별표 스타트 인테자 별표 파이널 해서 템프하고 이건 뭐예요? 뭐 많이 봤던 거죠. 두 값을 바꾸는 겁니다. 두 값을 바꿨는데 그놈이 바로 영향을 미치죠. 이놈은 어디에? 이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놈은 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메인의 스타트 파이널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인의 스타트 파이널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리턴 메뉴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리턴 메뉴가 끝나면 이미 스타트 파이널에는 초기 종료값이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엔 작은 값, 파이널엔 큰 값이 들어가 있고 리턴 메뉴니까 메뉴는 리턴 메뉴니까 메뉴는 어떤 값이에요? 1부터 3 사이의 값이죠. 그럼 1부터 3 사이의 값, 즉 케이스문에서 1이냐? 1이면 썸에다가는 뭐야? 썸 토탈을 넣고 2면 썸에다가는 썸 이분을 넣고 3이면 썸에다가는 썸 오드를 넣어라. 이건 뭐예요? 자, 함수 포인터를 선언했고 함수 포인터의 주소값을 뭘로 바꿔요? 썸 토탈로 바꾸고 얘는 썸 이분으로 바꾸는 거죠. 얘는 뭐예요? 썸 오드로 바꾸는 거죠. 그래놓고 누굴 불러요? 메뉴가 if 메뉴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메뉴는 당연히 1하고 3 사이의 숫자가 들어오겠지요. 그 외의 숫자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의 숫자가 오면 이걸 수행하지 않겠죠. 메뉴 입력 오류하고 이제 이렇게 내겠죠. 이 사이의 숫자가 오면 결과를 찍어라 이래놓고 sum하고 start, final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 sum은 뭐예요? 함수 포인터 썸이에요. 함수 포인터 썸이죠. 함수 포인터 썸. 자, 이 썸에는 뭐가 배정됐어요? 사용자가 선택한 전체를 더할 거냐, 짝수만 더할 거냐, 홀수를 더할 거냐가 배정이 된 거예요. 이미 배정이 된 상태에서 그 썸이 불려진 거예요. 그러면 짝수를 더한다 그러면 뭐가요? 썸 2분이 불려지는 거고요. 홀수를 더한다면 썸 오드가 불려지는 거고요. 전체를 더한다면 썸 토탈이 불려지는 거죠. 자, 그럼 세 개의 함수 토탈, 이분, 오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거는 간단하겠죠. 토탈이면은 스타트부터 엔드 파이널까지 s는 s 플러스 i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만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에만 s에다 더해라. 짝수일 때는 뭐예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에만 s에다 더해라. 그죠?
스타트부터 파이널까지. 그죠? 뭐 이거는 뭐 요 세 개의 함수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써서의 장점은 뭐예요? 함수 포인터 썸을 이렇게 선언해서 씀으로써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 포인터를 선언해 놓고 함수 포인터에 서로 다른 함수를 배정을 해서 실제 그놈을 부르는 놈은 썸 하나죠. 그러면 요것에 의해서 뭐가 수행돼요? 이놈이 수행될 수도 있고요. 썸 토탈이 수행될 수도 있고요. 썸 오드가 수행될 수도 있고 썸 이분이 수행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케이스 문에서 썸이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에 배정된 함수의 주소죠. 함수의 주소에 의해서 그놈으로 분기가 되어서 그놈이 수행된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함수 포인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는 과연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함수 포인터를 쓸 수 있느냐, 많이 쓰겠느냐 하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융통성 있게 보이고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다른 언어, 객체지향 같은 데서 이제 다형성의 개념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포인터의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4번입니다. 10장의 4번, 4절의 1번,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 부분이죠. 자, 다음은 메인 함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는 문자열이 입력되죠. 그래서 일단 문자열이 이제 이진법이니까 이게 몇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문자열의 각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진수, 10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포우라고 하는 함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 빈칸을 채우시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니까 이진수 10001을 넣으면 실행할 때 매개 변수로 넣으면 10진수 17이다. 이렇게 결과가 1, 2, 4, 8, 16이니까 17이 되죠. 10진수 17. 이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세 군데에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죠. 자, 인테저 argC는 뭐라 그랬죠? 우리 본서에서 책의 내용에서 매개 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argV는 뭐라 그랬어요? 매개 변수에 입력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문자열의 배열. 그죠? 문자열의 배열에 저장한다. 문자열의 배열. 그래서 캐릭터.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걸 인테저로 바꾸고 싶다 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의 배열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제로번째에는 뭐가 들어가요? 제로번째. argV의 제로번째는 무조건 프로그램의 이름. 이거 같은 경우는 4-1입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이 무조건 들어가요. 4-1이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넣은 데이터는 매개 변수로 넣은 첫 번째 문자에는 argv1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argv2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rgv1이 필요한 거죠. 자,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변수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필요한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while 1이니까 이건 무한 루프죠. 계속 돌아라.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인데요. if argv1의 length, 널 문자이면이죠. 그러니까 argv1은 뭐예요? 첫 번째 매개 변수예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len은 맨 처음에 제로로 세팅을 했죠. 제로로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자열의 배열이니까 문자 배열로 보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로 번째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에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자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로 번째가 널이냐? 널일 수가 없겠죠. 그럼 랭이 하나 증가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첫 번째가 널이냐? 널이 또 아니면 다시 또 랭스가 증가되죠. 그럼 언젠가는 0, 1, 0, 0, 1, 1 쳐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문자일 뒤에 널 문자가 들어가 있겠죠. 널이냐? 널할 때 빠져나오면 랭스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길이를 가지고 있죠.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마지막에 걸렸을 때 그놈이 널 문자니까 그 전에 숫자를 하나 더 해놨으니까 길이를 갖고 나오겠죠. 그죠? 길이를 갖고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 while문은 끝나요. while문이 끝나면 length에는 문자열의 길이가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i는 0부터 i가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i는 0부터 i는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자, i++. 자, length는 길이라 그랬어요. 작거나 같을 때까지가 아니라 작을 때까지예요. 왜냐면 길이를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요. argv1의 제로번째에다가 지금 뭘 구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냐 0냐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1이나 제로냐. 근데 그놈이 문자란 말이죠.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있나요? 하여튼 그 바꾸기 위해서 argv 1i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요? 1이든 제로건 하여튼 문자예요. 문자 1이나 제로이죠. 그놈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숫자 1, 제로로 바꾸기 위해서 ASCII 코드 값에서 숫자 0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값을 빼면 그러면 1 아니면 제로일 테니까요. 제로이면 제로 빼기 제로니까 제로가 되겠죠. ASCII 코드 값 50 빼기 50 하면 제로가 되니까요. 1이면 51이라고 가정하면 51 빼기 50 하면 1이 돼서 넣으면은 0이나 1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합계를 더하는 덱에다가는 덱 플러스, 그래서 덱은 맨 처음에 0으로 세팅해놨죠. 덱 플러스 넘 곱하기 포. 넘은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제로가 되면 포 함수를 부를 이유도 없죠. 그죠? 뭐 어떤 값이 오든지 이제 제로니까요. 예, 이때 랭은 뭐예요? 이때 이제 포를 부를 때 이제 1이라면 포를 부를 때 그러면 숫자가 몇 번째 자릿수에 있느냐 이거죠. 1, 0, 1, 1이면 이 1은 네 번째 자릿수잖아요. 길이는 4잖아요. 근데 그놈이 1이에요. 그럼 랭스 마이너스 1하면 얼마예요? 3이죠. 빼기 i는 지금 맨 처음에 제로 번째 자릿수니까 그냥 3이 되겠죠. 그럼 랭스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길이하고 첨자는 다르니까. 그죠? 길이하고 승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1, 1, 0, 1이면 가장 왼쪽에 있는 1은 2의 몇 승이에요? 가장 오른쪽이 제로승이니까요. 제로승, 1승, 2승, 3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3을 구하기 위해서 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즉 네 번째 자리에 그 2의 승수는 3승이다 이거죠. 그걸 갖고 포를 부르면 2의 3승을 구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1이다 이래 놓고 1은 1 곱하기 2. 몇 번 돌아요? 3번. 그죠? 3번 도로니까 곱하기 하니까 3승이 된 거죠. 그래서 리턴이 되면 넘이 제로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제로 곱하기 얼마예요? 다 제로니까 안 더해지는 거고 1이면 그 값을 덱에다가 더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덱이 10진수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놈을 찍을 때 이진수 %s%s로 찍으니까 argv1이죠. 그죠? 1이죠. argv1에 문자 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열을 그대로 찍고 10진수 D를 찍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명은 다 한 것 같고, 자,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 제가 도스 창을 띄워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프로그램의 이름, 4-1, 프로그램 이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를 쳐야 되죠. 1, 1, 1, 0, 1, 1. 10진수로 뭘까요? 111, 0, 1, 1은 10진수로 59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59. 자, 우리가 다시 잘 알 수 있는, 그러면, 1001, 1001은 1248, 9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10진수 9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본서에도 넣었고, 연습 문제, 제출 문제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꼭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